자, 해독하시죠. 80쪽에 과자나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자, 합수. 자, 처분권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양괄호 80쪽의 맨 위에 그 양괄호 2번에서 6가지 있죠? 예.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쪽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지금 방금 자격 취소 받고 조금 이따 자격 정지 사유도 배우실 텐데, 자격 취소든 자격 정지든 어떤 시도지사가 행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처음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가 때린다 이 말이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는 경기도죠. 경기도 평택시에 어떤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자가 오늘 자격 취소 사유에 적발이 됐다고요. 근데 자격증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았어요. 그럼 이 양반이 교부한 시도지사죠. 자,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하기 전에 청문해야죠. 청문. 그리고 취소도 하죠. 여기다가 반납도 하겠지. 근데 문제는 자격증을 항상 경기도에서 받은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양반이 강원도에서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평창에서 자, 그러면 이 양반은 자격증을 강원도에서 받았으니까 자격증에는 강원도지사가 지켜야겠네? 그렇죠? 그래도 중개업에서 경기도를 경기도에서 중개업해도 되죠? 해도 돼요. 그럼 이 양반은 뭐라고 부를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부르겠지. 이럴 땐 경기도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중개사무소는 경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라고 해요. 아까는 같았죠? 다를 수도 있죠. 자, 달라도 누가 때린다? 달라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한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 됐죠? 근데 문제는 자격 취소하기 전에는 아까 청문회야 한다며. 청문 받으러 강원도 가요? 강원도청이 어딘지 알아요? 강원도청이 춘천에 있어, 춘천. 몰라요, 그런 것도? 강원도 춘천시가 도청 소재지예요. 제가 춘천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춘천 시내에서 군 생활해서 춘천 시내는 제가 잘 알죠. 시내에서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가보셨죠? 놀긴 딱 좋은 동네예요. 이거만 있으면 이게 딱 좋은 동네입니다. 네. 자, 아무튼 자격 취소 받으러 이제 청문 받으러 강원도청을 간다. 이거 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또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춘천에 도착했더니 마침 우연히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 야, 웬일이요? 나 자격 취소 받으러 왔어. 뭐 개방식. 이런 건 어디서 하자? 가까운 데서 하자 이거지. 가까운 데서 하자.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를 때는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첫 번째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분이 모두 이행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 법조문이.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을 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적혀 있죠, 그 말. 네.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서 취소할 건지를 다 결정해. 결정한 다음에 누구에게? 저기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 알려줘요.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당신이 때리라고.
때리라고.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해? 때리기만 해. 때리기만 합니다. 처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이 그거죠. 교부한 시도지사랑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아, 누가 멀리 있다. 그렇죠. 때리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멀리 있다. 이렇게 상상하셔야 돼. 그렇게 되니까 가까운 사무소 소지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라고.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저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리라 이 말이에요. 좋아요? 그 부분을 시험에 되게 잘 내겠지. 잘 내겠지. 제가 예제를 제가 프린트 뒷장에다가 넣어드렸는데 프린트 뒷장을 오늘 좀 같이 보시죠. 왼쪽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권자라고 써드렸죠? 두 번째 박스를 말합니다. 1번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린다고.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면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취소,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저 멀리 있는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하라고. 그럼 이제 밑에 예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걸 줍니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를 때 가까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X라고 이게? 아, 맞잖아.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잖아요. 좋아요? 근데 이걸 왜 사람들이 이 문장 가지고 많이 헷갈리냐면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뒤에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다가 말아도 맞아요. 뒤에까지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가까운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라. 근데 뒷부분은 안 쓰고 원래 앞에까지만 하고 이렇게 맞게 내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헷갈리거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거 맞았어. 자, 두 번째 거. 자, 속으로 읽어보시고 OX. 왜? 그러네. 앞뒤가 바뀌었네. 오, 대단하다. 자,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사무소 시도지사 통보하라. 그럼 앞뒤가 바뀐 거잖아요. 됐죠? 이게 틀리게 낼 때는 앞뒤를 바꿔내기도 하고 또 바로 그 위에 지금 옳은 지문이 있었죠. 옳은 지문. 그것도 틀리게 낼 수 있지. 앞뒤를 뭘로 바꾸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그래도 틀린 거잖아요. 되셨어요? 이쪽에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 또 이렇게 내기도 한다. 서로 다를 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을 행한다. X죠. 달라도 무조건 때리는 건 누가 때려?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린다. 이렇게 해야 돼. 준비는 여기서 하고. 좋아요? 준비는 여기서, 때리는 건 여기서. 네. 자, 됐어요. 다시 책으로 돌아옵니다. 동그라미 3, 4, 5, 6번이죠. 3, 4, 5, 6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뭐 할 때? 취소하고자 할 때는 뭘 해라? 청무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는 어디를 틀리낸다고? 자격 취소를 뭘로? 정지라고 바꾼다고 했어요. 네. 이걸 왜 바꾸는 게 왜 잘 나오냐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건 두 글자만 다르잖아요. 이거 바꿔서 냈을 때는 한번 헷갈릴만 하죠.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가 뭘 했어요? 자격 취소 처분했어요. 그럼 딴 동네가 3년간 시험 못 보게 며칠 안에 5일 안에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야 한다. 또 문제를 낼 때 뭐뭐하고 뭐뭐해야 한다 이럴 때도 둘 중에 하나만 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국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근데 이걸 이렇게만 내면 이게 다가 아닌데? 그래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만 낼 수도 있겠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도 맞네. 그러네? 보고하고 통지하고는 하나만 낸다고. 네, 좋아요? 근데 취소를 뭘로 바꾸면? 정지라고 바꾸면 틀리는 거고. 됐습니까? 네. 좀 어려운 지문 하나 내볼까요?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실력 좀 되는걸? 다시.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 굉장히 응용을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 좀 이따 연습하실 거야. 자, 4번 알았고. 자, 5번. 자격 취소됐네. 자격 취소되고 며칠 안에? 7일 안에 어떤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세요. 이걸 틀리게 낼 수 있는 부분은 많아요. 앞에 자격 취소를 뭘로? 정지라면 틀리지. 숫자 바꾸면 틀리겠지. 또 교부한 시도지사를 뭘로 바꾸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렇게도 잘 내요. 숫자는 이렇게 외울게요. 5일 보고 7일 반납. 시작. 5일 보고 7일 반납. 노래 잘한다. 이제 다 따라서 잘하시네 이제. 오, 좋아요. 이 숫자 그렇게 외우셔야 돼. 5일 보고 7일 반납. 6번.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반납 대신하여 뭘 써내라?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좋아요? 자, 프린트에 보면은 다시 그게 들어있어요. 그 예제가 있길래 좀 풀어보려고요. 자격 취소 절차 보이죠? 1, 2, 3, 4 청문, 보고, 반납, 사유서 다 들어있죠? 이 중에서 보고 밑에 예제가 2개 있잖아요. 한번 풀어보려고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오, 여러분 응용력 좋다. 숫자가 빠졌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숫자 빠져도 맞아요. 또 심지어 이걸 이렇게 내도 돼. 이렇게 내기도 해.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국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오, 아주 좋아요. 응용력 아주 좋아요. 자, 2번째 거.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한 사실을 국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오! 좋아요? 2개 다 맞았죠, 지금? 맞았는데 이렇게 맞게 내도 느낌이 되게 틀려 보이는 느낌을 갖는 지문들이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책으로 들어와서 자격 취소 다 했고 이제 자격 정지로 갑시다. 자격 정지. 오늘 되게 의외다. 되게 잘하신다. 오, 좋아요. 자격 취소 봤습니다. 다음 자격 정지 갑시다. 자격 정지는 누가 때린다? 시도지사. 누구에게? 소공에게. 몇 개월 범위 안에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도지사, 소공에게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 자격 정지 사유는 금, 이, 투, 서, 확인, 인.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칠판 보세요. 금이 투. 시작. 여기는 한글로 이고 여기는 영어로 투예요. 금이 투. 그 다음에 서서, 확인, 인. 서서, 확인, 인. 그렇게 해도 되고 금리 2개, 서서, 확인해. 이렇게 해도 돼.
아이가 금리를 했다는데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까치 바르고 서서 항해래 그러면 됩니다. 네. 자, 금리 2개 서서 항해 해도 돼요. 자, 금이 뭐예요? 금.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고 써 있는데 시험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판, 매, 명, 수. 이건 1-1이었죠. 지난주 공부했던 거. 아까 복습할 때도 했죠. 관, 직, 쌍, 투는 몇 년? 3-3. 이 8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금지행위 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는. 됐어요? 판매, 명소, 관직상, 투 중에서 골라 나와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기억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뭐예요? 금지행위, 금이투, 우와! 이렇게 풀어야 돼. 됐어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하면은 직은 금지행위, 금이투, 우와! 이렇게 풀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 외울 땐 금지행위는 뭐다? 자격정지다. 금지를 위반하면 자격정지를 준다. 해놓고 판매 명수 관직상투라고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자격정지 이렇게 풀으신다. 좋아요? 됐죠?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래? 그 중에 하나 골라 나온다고요. 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해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 저 인간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거겠지. 수, 중개보수 초과했지. 직, 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청약통장, 중개학을 매매를 했지.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 좋아요? 자, 이는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그냥 간단히 4글자로는 이중소속. 근데 책을 보면 2개 이상이라고 써 있죠? 그 이상의 이자 동그라미예요. 숫자 2가 아니에요. 숫자 2가 아니라고. 2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좋아요? 그 중개사무소 중자 밑줄 치고, 중개사무소 중 밑줄 치고, 소속에 소속 밑줄 치고. 자, 그러면 앞에는 가운데는 중, 오른쪽은 소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처럼 여기 보세요. 중, 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자, 중, 소 이렇게 읽으라고요. 평소 훈련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중 소속하면 이게 자격 정지도 주고 형벌도 있어요. 형벌도 있고 여기 아까 자격증 양도되어도 형벌이 들어가고 그래요. 자, 투 갑니다. 투. 우리 거래계약서 쓸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잖아요. 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쓰지 말라고 그랬죠. 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중 계약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3번째입니다.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끊어야지. 습관적으로 이제 끊어야 돼. 뭐뭐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끊으라고.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러면 왼쪽 오른쪽 하나만 되겠네? 그러겠네? 그러면 어떤 걸 내더라도 맞춰야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항상 그렇게 발음하셔야 돼. 그래야 2개 다 잡을 수 있어요. 거짓기재 투계약서. 만약에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이렇게만 나왔다. 그래도 거짓기재 투계약서. 금이 투. 자격정지. 이렇게. 됐나요? 네. 다 셔는 뭐냐면 확인설명서 작성했는데 뭘 안 했다. 서명 및 날이 나지 않았다. 또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서명 및 날이 나지 않았다. 여러분 소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죠. 작성했을 땐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면 자격정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82쪽을 보세요. 82쪽. 82쪽에 보면 중간 밑에 업무정지가 있죠. 업무정지는 누구한테 때리는 거? 개공한테 때리는 거죠. 개공한테 때리는 건데 거기 6번, 7번 한번 보실게요. 6번, 7번을. 6번 찾았어요? 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7번,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게 다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소공의 자격정지와 비교해보세요. 80쪽과 비교해보면 80쪽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어?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것만 들어있죠. 차이점은 있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자는 누구야? 아, 개공이구나. 사장이잖아. 사장과 직원 차이잖아요. 작성해서 교부하는 건 누구의 의무? 개공의 의무고,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을 보존하는 것도 누구의 의무? 그것도 개공의 의무인 것이지, 그런 건 소공의 의무가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소공은 작성할 수는 있지. 그때 뭘 해야 되지? 서명 및 날인해야 되지. 그걸 안 했을 때 뭐라고? 자격정지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볼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80쪽에다가 쓰시면 돼. 80쪽에 자격정지 사유 박스 왼쪽에다가 쓰시면 돼. 뭐 박스 뭐 위에다 써도 아래에다 써도 아무 데나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설명서 또 거래계약서, 옆으로 조금 길겠네요. 거래계약서, 이것을 교부하지 않았어. 또 보존하지 않았어. 이것은 어디에만 들어가고? 업무정지, 여기에만 들어가는 거지. 자격정지, 이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뭘 안 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이거는 업무정지에도 뭐 들어가고 또 자격정지에도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오지선다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되게 쉬워요. 이것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칠판 보고 답해보세요. 오늘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좋다. 학원에 적응하셨구나, 이제. 적응하셨구나. 이뻐 죽겠네, 그냥. 자, 다음 중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자격정지 사유에 공통으로 속하는 걸 찾으시오. 1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X. 2번,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X. 3번,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X. 4번,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X. 5번,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O. 풀 줄 알겠죠, 이제? 네? 그러면 단순히 셔 이렇게만 외워가지고는 돼, 안 돼? 안 돼. 이 셔가 정확히 어떤 셔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야. 됐습니까? 그냥 셔 이렇게만 외웠다가는 배려버립니다.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업무정지 할 때도 셔라고 외웁니다. 똑같은 셔로 외우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이해된다고. 자, 정확히 했습니다. 자, 확인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확인 설명할 때 10가지,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또 확인 설명할 땐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죠. 근거자료 제시를 안 했다. 근거자료 제시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확인 설명서에 내가 제시했던 근거자료를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었잖아. 그리고 확인 설명서가 내가 설명했던 걸 적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뭐가 잘못 적혀 있거나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그게 바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네? 다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확인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근거 자료 제시 안 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직원이기 때문에 확인 설명이 의무자는 아닌데 할 수는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이따구로 했다고. 그럼 너는 뭐라고? 자격정지라 이거예요. 근데 개공이면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면 느낌이 개공은 어디 쪽에 있을 것 같아? 업무정지 있을 것 같잖아요. 흐름이. 얘가 자격정지면 그쪽은 업무정지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개정된 건데요. 그 개공이 업무정지를 가장 많이 받는 사유 중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확인 설명서에 뭐가 누락돼 있거나 뭐가 잘못 적힌거나 이런 거. 이런 거 제일 많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이제 뭐가 뭐 누락돼 있으면 막 그 나중에 의뢰인이 보고 나서 아 내가 이걸로 좀 약간의 손해 입은 것 같아. 이거 가지고 구청가 찔러버리고 시청가 찔러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지 그거 걸리면 무조건 석 달 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걸로 너무 자주 걸리니까 또 석 달을 쉬면 아무래도 영업의 타격이 굉장히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석 달 문 닫아봐봐. 주변에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저 집 망했대야.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개공이 이걸 위반했을 때는 돈으로 때우자라고 바꿨어요. 재작년에.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실제로는 400만 원이나 받아요. 500만 원 이하인데 되게 세게 받죠. 그러니까 이거 6개월 쉴래 아니 석 달이구나. 석 달 쉴래 400만 원 낼래 하면 고민 좀 되네. 그래도 돈으로 떼고 낫겠지. 석 달 쉬는 것보단. 그렇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았다.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그걸 개공이 위반하면 뭐 준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소공일 땐 자격 정지. 둘 다 정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죠. 뭔지는 알아요?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6번을 위반하면 개공일 때는 뭘 준다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준다고 하다가 살짝 메모하시면 돼요. 6번 왼쪽에 써도 되겠죠. 6번을 개공이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 뭐 지금 당장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다. 근거자료 제시 안 했는데 개공일 땐 업무정지, 소공일 땐 500 과태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바꿔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썼다. 이것도 왼쪽 오른쪽 하나만 되겠지? 네, 인장 때문에 그냥 정지란 얘기예요. 자, 자격정지 7가지를 봤는데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실판 잠시 보세요. 실판 잠시 보면 막 똑같아요. 자격정지 처분도 누가 행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린다. 근데 서로 다를 땐 누가? 가까운 사무소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 통보해서 이번이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이 평택시 여기가 등록관청이죠. 가까운 평택시에서 이 자격정지를 적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요? 현실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이걸 적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자가 자격정지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알고 이걸 찌르고 싶을 때 보통 시청 가겠어? 도청 가겠어? 시청 가지 뭐 도청까지 가겠냐고. 나는 학원 다녔어. 저건 시도지사가 때리는 거야. 하고
나 강원도 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가까운 등록관청에서 자격정지를 적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겠냐. 근데 내가 적발해도 때려 못 때려?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빨리 봐요. 못 때려? 못 때려. 아, 이 양반이 때리잖아. 됐어요? 못 때리니까 내가 적발했으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라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세요라는 제도가 1번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등록관청이 어떤 사유를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도망갈까봐 안 도망갈까봐 마음이 급해 안 급해? 급하잖아. 이게 어떻게 미친 듯이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 아셨습니까? 자,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또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한다고 그랬죠. 네. 실판 보세요. 천천히 할게요. 우리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달 줄 건지 6개월 줄 건지 그것도 공무원 마음이야? 오늘 아침 컨디션이야? 그것도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안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의 36조에는 다음에 7가지 위반하면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쭉 7가지 열거한 다음에 2항 구체적인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실제 국토부령에 가보면 어떤 건 6개월을 때려라, 어떤 건 3개월을 때려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것도 지금부터 외워야 돼. 불안했죠 방금. 그런 것도 외우라고 할까봐. 칠판 보세요.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 이 중에 7가지 중에서 3개는 6개월짜리, 4개는 3개월짜리야. 그러면 느낌이 센 건 몇 개월? 6개월. 약한 건 3개월이겠지? 자, 금지행위하고 서명날인 안에서 뭐가 세 보여? 이게 세 보여. 이중 소속 성실 정확하게 설명 안 했어. 이중 소속이 더 세 보이잖아. 거짓기재 투계약서 인장 이거 세잖아.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 6개월. 나머지는 3개월.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러 위에는 6이고 아래는 3으로 만들었구만. 대충 만든 게 아니구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이 투 이거 몇 개월? 6개월. 서서 확인인 이러면 3개월.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서로 연결이 올바른 건 몇 개냐 이렇게 무식하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5개 골라놓고 이 중에 기준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렇게 나옵니다. 매우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느낌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3개밖에 안 되는 것 같지? 3개가 아니에요. 판매 명수 관직상 투 8개, 9개, 거짓기재 투계약서 11개. 됐어요? 여기도 하나, 둘, 6개입니다. 됐습니까? 충분히 오지선다로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게 처분 기준이 써 있는 거고, 써드렸잖아요. 6개월, 3개월. 써드렸고, 3번 보면 시도지사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시간에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데 가중해도 절대 얼마를 넘지는 마라. 6월을 넘지는 말아라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면 잠시 보세요. 이게 기준이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었잖아요. 3개월짜리는 지금 2분의 1을 줄이면 얼마예요? 한 달 반이지. 한 달 반. 네? 2분의 1을 늘리면 넉 달 반이잖아요. 넉 달 반. 이 정도 나누기 안 돼요? 네. 자, 6개월짜리를 2분의 1로 줄이면 3. 늘릴 수 있다 없다? 늘려서 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대 얼마? 이렇게 준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1.5, 4.5 이렇게는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결론은 뭐냐? 6개월짜리 때릴 땐 3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4도 돼. 5도 돼. 3 줄 땐 2도 돼. 4도 돼. 이 말이에요 이게. 됐나요?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볼게요. 소공이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이유로 시도지사는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5예요. 장난이 아니야 문제가. 됐어요? 5, 6은 돼, 안 돼? 안 돼. 네? 됐죠? 근데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럴 때는 3은 3 주는 게 아니고 6은 6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작이다 아니다. 그건 참작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이자가 6자를 위반한 거야. 6자를 위반했어. 시도지사가 6을 때리려고 하는데 너 생전 처음 위반했구나. 아, 내가 참작할게. 참작하는데 6인데 6 쉬어. 이게 참작이야? 염장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 말이 나올 땐 3자일 땐 3이라고 내 안 내? 안 내는 거고 6일 때는 6이라고 안 내는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3을 3 주는 게 뭔 참작이냐고. 그게 참작이 아니지. 됐어요? 보통 줄일 때 우리는 참작이라 표현하죠. 오케이? 보통 말이 국어 표현이 그렇잖아. 참작한다는 거 좀 줄여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좀 느릴 때는 이제 다른 표현을 써요. 뭐 고려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문장 이해하셨어요, 이제? 자, 오른쪽에 4번은 아까 배웠던 거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당연히 그 개공 등이 들 수 없는 거죠. 지락하고 6번 아까 배운 겁니다. 소공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 보존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부하지 않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무슨 사유이지? 업무정지 사유인 것이지 자격정지 사유는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기본기를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본기를 잘 갖춰야 돼요. 처음에. 자, 이제 절등치로 가겠습니다. 자격지에서 자격정지 워낙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해마다 거의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니까. 자, 절등치.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등치는 이렇게 외웁니다. 해결, 양이지체. 노래 잘 불러야 돼. 자, 시작. 해결, 양이지체. 약간 슬프게 노래를 부르면 돼요. 반드시 등록이 날아가니까 좀 슬프잖아. 해결, 양이지체. 자, 해가 뭐야, 해? 사망, 해산. 이거 당연해. 이런 거 외워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돌아가셨는데 취소할까 말까? 업무정지 줄까 그러면? 자, 사망, 해산은 당연히 절등치다. 결은 개공이 뭐가 된 경우? 결격사유가 된 경우. 잠깐 잘 보세요. 저번에 이거 결격사유 공부했잖아요. 자, 공인중개사는 결격이 없어야 개공될 수 있다. 결격이 없어서 뭐가 됐어? 개공이 됐지. 개공이 된 이후에 중개업을 하다가 뭐가 되면? 결격사유가 되면 등록을 뭐 해라? 취소해서 이자는 공인중개사로 되돌려라. 그리고 이자는 언제 다시 등록할 수 있느냐? 그 결격사유가 해소가 되면 다시 개공될 수 있어요. 그랬지? 개공이 결격되면 등록 취소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받았다. 그럼 뭐? 절등치. 금고징역, 실형선고 받았다. 이러면 절등치. 금고징역, 집행유예 받았네. 그러면 절등치.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네. 절등치.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법인의 임원,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됐는데 그 결격을 몇 달 이내?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네. 그 비읍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 박스 안에 다 써드렸죠 지금? 개공이 중개업하다가 이런 것들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절등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비읍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 됐는데 몇 달 이내?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으면 절등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2달 이내 해소하면 절등치 안 하죠. 자, 다음에 3번. 거는 뭡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거짓 부정 등록. 시작. 그렇게 항상 기억해야 돼요. 거짓 부정 등록. 그렇게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하고 부정은 하나 빼고 냅니다. 제가 빼고 내볼게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이렇게만 내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경우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내버리면 나는 거가 안 보여서 못 풀었어요. 웃기고 있네. 자, 거짓 부정 등록. 시작. 거짓 부정 등록. 이 거짓 부정 등록을 하면은 절등치에다가 형벌을 3-3을 주는데 잠깐 칠판을 보내서 이해를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은 형벌이 몇 년이에요? 3-3이었죠. 그러면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이거지. 그럼 이자는 이미 개공이 됐어 안 됐어요? 개공이 된 거죠. 뭘 했으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근데 부정 등록했으면 절등치는 당연한 거잖아요. 너는 등록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등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절등치는 당연한 거지. 그럼 너는 애초부터 개공이 될 수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 없는 자인데 개공이 돼서 뭘 하다 걸렸어? 중개업을 하다 걸렸으니까 형벌을 뭘 줘야? 3-3을 주어야 형평이 맞지 이게. 되셨나요? 그래서 거짓 부정 등록은 그래서 절등치에다가 형벌도 있는 거예요. 무등록과 똑같은 형벌을 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 다음에 4번 4번도 쪼개면 4개 문장으로 쪼개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이렇게 네 중에 하나만 내는 거예요. 잠깐 짚어보세요. 아까 이게 성명, 자격증, 양도, 대여는 뭐? 자격 취소, 형벌은 1-1 줬죠. 그럼 여기는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 대여 당연히 뭐? 절등치. 그럼 형벌은 똑같이 뭐? 1-1 이렇게 줘야 맞지. 형평이 맞지.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2개입니다. 일단 크게는 2개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이거 하나 하고 개공이 다른 개공의 서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된 경우하고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 2개예요. 2개인데 자, 5번 잘 보세요. 앞에 이중 밑줄 치고 이중 5번에 이중만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오른쪽에 개설 등록 있죠. 그 등록만 밑줄 치고 등록만 밑줄 치고 저를 보세요. 이건 1년 내내 저와 이렇게 외워야 돼. 이중 등록 시작. 이중 등록 중개사무소를 가운데 두고 중개사무소 밑줄 안 쳤잖아. 안 쳤고 앞에는 이중 오른쪽엔 등록. 네, 이렇게. 지금 컴퓨터 화면 보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잘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는 줄 알고 똑같이 우리 전원 다 지금 이러고 있어. 여기 200명이 전원 다 지금 이중 등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다 따라서 하셔야 돼. 따라서 하셔야 돼. 그렇죠? 따라서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야. 혼자 해도 어때 뭐? 누가 보나? 네. 이렇게 해야 더 재밌는 거야. 공부도 재밌고. 혼자 해도 이렇게. 집에서 혼자 이게 인강 볼 때도 똑같이 해야 돼. 이렇게 이중 이렇게 똑같이 해야 돼. 아까 노래도 다 똑같이 따라서 하고. 그래야 훨씬 공부가 잘 되는 것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중 등록했다. 그리고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소공됐다. 또 보존됐다. 또 사원됐다. 또 임원됐다. 이제 다 적응하셨네. 이중 등록, 이중 소속하면 절등치에다가 형벌은 몇 년 때려야 돼? 1-1 때려야지. 여기 이중 여기 소공에 여기 칠판에 소공의 이중 소속은 1-1 줬잖아요. 됐죠? 소공권 이중 소속만, 개공권은 이중 등록도 있고 이중 소속도 있고 지갑니다. 업무정 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끊으시고 자격정지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 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이것도 2문장이네. 자, 칠판 보시고요. 이 지금 글자들이 앞에 나왔던 게 많죠. 나왔던 글자가 많이 나와요. 일단은 여기 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죠. 자, 거 여기 거 있고 여기도 거가 있고 양, 이 여기
이, 지. 여기도 지, 여기도 지. 이게 지금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요. 같은 글씨는 유사한 의미야, 다. 맞죠? 해, 사망의 산. 거, 거짓. 부정하게 지정받았어. 여기는 거짓 부정 등록했어. 양, 여기 양도 돼요. 여기도 양도 돼요. 여기 이종 소속. 여기는 이종 등록, 이종 소속. 이 G,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거나 자격증 G 기간 중에 다른 개공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업무정 G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거나 자격증 Z 받은 소공에게 자격증 G 기간 지시켰잖아. 그렇죠? 너 지금 뭐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앞글자를 보면은 되게 어색하고, 예? 꼭 저렇게 만들어야 되나 뭐 이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대충 만든 게 아니야. 예? 대충 만든 게 아니라고. 15년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라고 이게. 각종 시행착오를 다 겪으면서 만들어진 완성판이라고, 완성판. 그러니까 절대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무조건 외우면 돼. 됐어요? 그러면 같은 글자는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다. 됐나요? 네. 대충 만드는 게 아니다, 절대. 예를 들어서 이중 등록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근데 이따가 이게 여기 이중 등록이니까 형벌에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형벌에도. 네? 근데 절등치를 외울 땐 2라고 외우고 1-를 외울 땐 중이라고 외우면 사람들이 외울 수 있겠어, 이거를? 외울 수 있어, 없어? 없지. 여기도 이종 소송할 때는 소라고 외우고 이종 등록, 이종 소송할 때 2라고 외우면 사람들이 외울 수 있겠어, 이거를? 못 외우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예요. 어떻게든 이 문장을 어떻게 말이라도 만들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이어지는 말이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금리 두 개 서서 확인해 이런 식으로라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무리를 하게 돼. 무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 글자 그러고 여기서는 저 글자로 그러고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개판 돼버린다고. 훨씬 외우기 힘든다고요. 무슨 말 이해하시나요? 네. 한 번 그 글씨를 썼으면 계속 그걸로 써야 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완벽하게 외워집니다, 이게. 됐나요? 네. 무조건 거부감 갖지 말고 무조건 따라서 하셔야 돼, 그냥 그렇게. 네. 자, G 똑같은 거라고. 여기는 자격증 Z, 여기는 업무정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그럼 당연히 업무정지 중에 중개업을 했으면 더 센 걸 줘야지. 근데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자격증 G 받은 소공에게 자격증 G 기간 중에 일시켰다. 뭐 개공은 멀쩡한데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이 자격정지 받았네? 걔한테 뭐래? 아, 괜찮아. 안 걸려. 이러다 걸렸다 이거지. 걸리면 나는 뭐 준다? 절등치. 근데 걔가 더 큰 피해지. 걔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일을 했으니까 걔는 자격 취소네.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거긴 안 물어보니까. 근데 내가 뭐가 된다고? 절등치가 된다는 거지. 자격정지 받은 소공이 일시켰다. 거긴 이렇게 외워요. 협박죄, 절등치, 시작. 협박죄, 절등치, 시작. 협박죄, 절등치. 아니, 그게 협박죄란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끼리 묻자는 말이야. 그냥 그렇게 외우자고. 자격증 G 받은 소공에게 자격증 G 기간 일시켰다는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 협박죄, 절등치. 이렇게 해서 절등치는 고르시라고.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몇 방? 업무정지 몇 방? 2방을 먹고 또 뭘 위반했다?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다. 칠판을 잠시 보세요. 이것도 정확히 일을 해야 돼요. 앞에 업무정지 2방은 이미 먹은 거. 이건 위반한 게 걸린 거. 다시 여기는 업무정지 이미 먹은 거. 이건 업무정지 위반한 게 걸린 거. 몇 년 동안? 1년 동안. 그러면 업무정지 걸렸는데 업무정지를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절등치. 됐어요? 네? 네. 그럼 이건 어떻게 내냐면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를 한 방 먹고 업무정지 위반한 경우 절등치 OX, X. 2방을 먹고 업무정지 위반해 절등치입니다. 업 앞에 업 2개. 시작. 업 앞에 업 2개. 똑같이 해야 돼, 저와 똑같이. 업 앞에 업 2개. 업 앞에 업 2개라고 외운다. 절등치는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지금 못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는데.
임등치.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임등치를 앞글자를 써드리기만 하고 이번 시간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앞글자를 외워야 됩니다. 됐나요? 신들린 것처럼 외우고 다녀야 됩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거부감 갖지 말고 미금, 전, 휴, 보, 투, 사, 법, 최, 둘, 둘. 점점 길어집니다. 자, 미금, 전, 휴보. 시작. 투, 사, 법, 최. 둘, 둘. 이렇게 외우고 다녀야 돼, 지금부터. 빨리 내 것이 되어야 돼. 빨리 내 것이 되어야 합격한다. 자,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둘. 시작. 미금전, 휴보, 투사법체, 둘, 둘.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